신혼여행을 떠난 한 부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데요. 하지만 호텔로 돌아온 저녁, 작은 말다툼이 시작됩니다. 급기야 남편은 아내를 향해 먹던 컵라면까지 던지는데요. 그런데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대체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교수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오늘 제보자는 30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절친한 회사 언니를 소개로 그 남편이죠. 그 당시에는 남자친구고요. 지금의 그 남편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3살 연상의 남자친구였고요. 당시에 너무 헌신적이고 똑똑해서 잘 만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감정 기복이 좀 롤러코스터 갔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나 너무너무 행복해, 사랑해, 사랑해 막 이러다가 다음 날은 너 나 안 좋아하지? 그러면서 막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좀 이상했지만 또 워낙에 잘해주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에 결혼 날짜를 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로 다툼을 했어요. 말다툼을 했는데 너는 나를 외롭게 한다. 이러더니 예식장에다가 일방적으로 우리 결혼 안 합니다. 그럼 취소 통보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 있다가 제보자랑 화해를 하니까 다시 예식장에 전화해서 저희 결혼식 그대로 하겠습니다. 라면서 취소 통보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자, 결혼했습니다, 겨우. 신혼여행 첫날 밤에 또 펑! 직접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너 언제 내놓을 거냐. 그래서 제가 피곤해서 는 다음에 줄게 그냥 이렇게 말했는데 갑자기 집어들어서 막 호텔방에다 막 이것저것 사방에 던지는 거예요. 밥풀 막 다 날아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벙쪄가지고 이걸 가만히 보고 있다가 아니, 뭘 언제 내놔요? 그러니까 잔돈, 아까 신혼여행 중에 잔돈을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운 신혼여행이 정말 잠시였고 호텔방에 돌아오니까 아까 쓴 잔돈 내놓으라며 집요하게 따지더니 제보자가 나중에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먹던 컵라면과 주먹밥을 던진 겁니다. 근데 또 다음 날엔 내가 미쳤었다.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선 또 난동을 부렸습니다. 패드로 보던 영화가 안 나온다고 짜증을 내더니 갑자기 패드를 들고 화장실에 다녀왔대요. 그런데 남편이 돌아오니까 패드가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고 해요. 그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연자는 정말 생각만 해도 오싹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보통 이런 남자들이 밖에서는 또 되게 공손하고 젠틀하잖아요. 딱 그렇습니다. 밖에서는 누구보다 친절하고 똑똑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다만 집에 들어오면 180도 변하는 모습. 특히 어떠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화를 내거나 삐지기도 하고 이런 게 반복됐다고 합니다. 예컨대 일하다가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또 카톡이나 그 문자, SNS 문자가 좀 늦으면 무시한다라면서 폭발을 했고, 넌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최악이야. 당장 이혼 찍자라고 막말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근데 또 다음 날 되면 아유 미안해 여보. 없던 일로 하자라고 또 돌변했다고 하고요. 결국 제보자 입장에서는 도저히 못 견디겠다 싶어서 정신과까지 갔다고 하는데 의사가 아이고 당신이 올 게 아니고 남편 데리고 오라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다중인격의 소유자 같아요. 남편이 좀 의심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끌고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갔는데 정신질환 있다는 진단이 나왔어요. 근데 이 남편이 이걸 다 공개하진 않았고요. 별거 아니다.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다. 라고 병명을 숨겼습니다만 이 제보자에 따르면요. 약을 받아왔는데 그 약 어떤 약인지 찾으면은 역으로 이제 진단명을 또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울증, 강박증 이런 것들로 현재 추정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처음이겠느냐. 그 전에도 병원 다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진단받고 받아온 약 이것도 잘 안 먹은 거예요. 머리가 잘 안 돌아간다, 졸리다 이러면서 한두 번 먹다가 끊어버렸거든요. 그 후에 또 정신과 진료 받으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제보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주방으로 밀은 다음에 주먹으로 치더라고요. 이 오른쪽에 칼이 있었어요. 그래서 딱 순간 든 생각이 나를 찌르든 본인을 찌르든 지금 사고 치겠다 싶어가지고 저도 한 대 쳤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야 우리 이거 쌍방폭행이네 하면서 이제 신나게 저를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피를 줄줄 흘리면서 신혼집을 뛰쳐나왔어요.
결국 저렇게 된다니까. 그렇죠. 폭행까지 벌어집니다. 이 제보자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일을 트집 잡으면서 잔소리를 하길래 지금 일하지 않느냐, 이따가 이야기하자라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욕설을 퍼붓고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결국 제보자 거실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요. 남편이 제보자를 보더니 네 얼굴 보니까 발로 차버리고 싶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부엌에서 흉기를 꺼내서 소파를 긋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보자가 말리니까 그때부터 제보자를 밀치고 때리고 폭력이 시작된 건데요. 이 남편 옆에 있는 흉기를 본 제보자 자기도 모르게 방어적으로 한 대 쳤대요, 남편을. 그랬더니 이거 쌍방폭행이네? 라는 말을 하고는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센 강도로 폭력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못 살죠. 결국 집을 나와서 이혼을 통보를 했는데 또 그때부터 또 갑자기 잘할게 계속 그 일이 반복되니까 결국 시부모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부모가 무슨 소리 하느냐.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다. 과외 한 번 안 시켜 전교 1등 했다. 쏙 한 번 안 세긴 했는데 무슨 말을 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또 남편이 나중에 폭행만 고소 취소해주면 이혼해주겠다라고 그 얘기 조건 냈는데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떻게 폭발할지 모르니까 매우 두려운 상태라고 합니다. 자, 손 변호사님,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전한 이혼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혼 교섭 중이거나 또는 이혼 소송 중에 단둘이 만났다가 큰 화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좀 이 사연 좀 걱정이 돼요. 또 안 그래도 남편의 폭력성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좀 단둘이 만나는 그런 상황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 케이스는 단순히 감정 기복 혹은 부부 갈등 사례가 아닙니다. 여기는 굉장히 심각한 조울증이나 경계선형 인격 장애 플러스 간헐적 폭발 장애 플러스 약을 먹지 않는 의지가 없는 게 합쳐져서 범죄 사례로 봐야 되는 거죠. 폭력을 쓰고 흉기를 쓰고 욕을 하고 그다음 비행기 안에서 소란까지 피웠어요. 그런데다가 이제 이렇게 약까지 안 먹으면 폭력 기간은 더 짧아질 수 있고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어요. 세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런 사람들은 사소한 거에 폭발하는데 이렇게 관계가 끝날 때 가장 증상이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안전을 1순위로 두고 이혼 과정 밟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유, 예. 제보하실 게 있다면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의 진짜 이야기를 듣습니다.